생존의 시간 제5화 도시 탈출. 제덕은 땀을 뻘뻘 흘리며 슈퍼 안에 들어서는데 모든 물건이 완전히 사재기로 다 팔려 남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진이 나기 전에 경제 대공황 상황에 먼저 와서 다 쓸어간 것이었다. 주인도 없었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남은 물건도 진열장에 몇 가지 보였는데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품목들이었다. 다른 곳을 찾기 위해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전통시장 근방 가정주택과 연결된 슈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주택은 조적식 구조라서 지붕과 벽돌이 여러 부분 부서지고 무너져 구멍도 나 있는 데가 많았다. 그때 슈퍼에서 50대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등에 메고 트럭에 실는 중이었다. 제덕은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혹시 캔 음식 남은 거 없습니까? 제덕의 질문에 남자는 애써 무관심하며 물건을 챙겼지만 여자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꾸를 해주었다. 캔 음식은 음료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답니다. 제덕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인가요? 그럼 캔 음료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이가 먹을 분유식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남자가 나서며 말했다. 본인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분유 한 통을 가져오며 말했다.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이건 필요 없어요. 자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네요. 제덕은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했다. 제게 $100가 있어요. 이거면 저희 먹을 음식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제덕이 내미는 $100를 재빨리 챙기고 슈퍼 안으로 들어와 참치캔 5개와 분유 1통, 사이다, 콜라, 기타 음료수 10개를 봉투에 담아 주었다. 제덕은 미리 챙긴 빈 가방에 그것을 넣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전했다. 여보, 당장 음식이랑 챙겨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우선 당장 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돗물이라도 식수로 페트병에 받아서 차에 싣자. 이걸로라도 식수를 활용해야 해. 자기는 우선 음식이랑 애기 분유랑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챙겨놔. 나는 물을 채워 차에 실을게. 오, 알았어. 더 큰 재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서 미리 물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기에 제덕과 이지는 집안의 빈통을 찾아 수돗물을 받아 넣기 시작했다. 이진과 제덕은 음식을 챙겨서 차 뒷자리와 트렁크에 채운 뒤 아기 옷, 기저귀 가방과 분유를 지퍼백에 넣어 같이 챙긴 뒤 출발 준비를 마쳤다. 제덕의 차량은 네이비색 신형 아반떼 차량이었다. 그는 차량에 기름이 며칠 전 만땅을 채워놔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큰 길 쪽으로 길이 엉망인 것을 판단하고 반대쪽 다른 방향을 택해서 차를 출발했다. 여러 차량들이 이미 그 길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큰일이야 여보. 차가 막혀서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북새통이야. 이지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돌보며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른 길은 없을까? 길이 많이 망가져서 큰 길 쪽으로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까 아파트 쪽 가는 길에 싱크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지진으로 부실했던 곳이 땅이 다 꺼진 것 같아. 큰일이네. 일단 참고 기다리면 가다 보면 시간 내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쾅! 앞에서 약간 충돌하는 소음이 들렸다. 놀란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량이 부딪힌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사고 차량은 급하게 내려서 부딪힌 부분을 보더니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소리만 조금 요란했지 범퍼끼리 부딪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다. 상황이 급해서 그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제덕은 다시 지진이 날까봐 겁이 났지만 서울을 우선 빠져나간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시간 정도 갔을 때 차량은 최대한 우회해서 겨우 외곽 순환도로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외곽 순환도로 역시 손상된 곳이 있어서 차들이 최대한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지나가다 옆을 보니 2차선과 3차선의 도로가 패이고 갈라진 곳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안에는 차량들이 떨어져 박혀있는 광경도 더러 목격되었다. 그는 차를 몰면서 하늘을 보았다. 어느 순간 구름이 가득 차고 있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져 눈이 부실 정도였다. 직접 태양을 보면 실명할 정도로 밝았다. 차량은 정체 구간이 지속됐지만 기본 15km 속력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어느새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보이면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내 이진이 이를 보고 먼저 말했다. 여보, 갑자기 비가 오네. 그러게, 방금 전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며 폭우로 쏟아지고 있었다. 큰일이야, 점점 굵어지는데. 천둥소리였다. 응애, 애언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지진이 났을 때 겁을 먹어서 울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놀란 모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1시간을 더 가다가 중부 고속도로를 갈아타자 어느 정도 정체 차량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차들이 많아서 기본 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그때 앞에 가는 차량들이 당황했는지 멈춰선 채 멈칫멈칫하다가 몇몇 차량들이 우측에 보이는 톨게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놀란 제덕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무슨 일인가 하며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고속도로 아래쪽에 긴 호수가 보였고 물의 수위가 거의 도로를 넘기 직전이었다. 젠장. 제덕은 차에 다시 탄 뒤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차량 뒤에 바짝 붙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고 어두운 밤에 폭우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경사가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막 내려 톨게이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에서 내린 뒤 뒤를 확인해 보았다. 홍수가 이미 고속도로를 넘어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난이가 있는 차문을 열고 이진에게 소리쳤다. 여보, 가방이랑 음식 챙겨. 그는 이난이를 알아서 그의 가슴 앞으로 아기를 맨 뒤 머리를 방수 커버로 씌우고 트렁크로 가서 비상식량과 쌀이 든 생존 가방을 챙겨 뒤로 맸다. 이진 역시 차에서 내려 물과 음식이 든 가방을 뒤로 맸다. 물이 막 밀려드는 광경은 가로등을 비춰 보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제덕은 왼손은 이진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인환이의 머리를 붙든 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 산 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고함을 지르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더 큰 물결이 빠르게 고속도로를 범람한 것이었다. 제덕은 이진과 함께 미친 듯이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산 쪽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제덕의 뒤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거침없이 밀려드는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뒤에서 도로와 인도의 방향대로 홍수가 밀려 넘치고 있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산으로 진입하는 입구 앞에 그만 이진이 넘어지고 말았다. 여보, 이미 5발자국이나 떨어지고 나서야 유이진이 넘어진 것을 확인한 제덕은 그녀를 부르는 순간 눈앞에 거대한 물결이 그녀가 있는 자리를 빠르게 휩쓸고 지나갔다. 안 돼! 그가 경악하는 사이에 홍수는 산 위로 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제덕은 한순간 아내를 잃은 것에 슬퍼할 여력도 없었다. 그는 이난이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산 위로 달려오르기 시작했다. 물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5분 만에 300고지를 돌파했지만 그것이 산이 정상이었고 정상 아래 치고 올라오는 쓰나미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였다. 300고지 능선을 타는 사람들은 사방의 거대 해일에 갇힌 것에 절망하며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제덕은 절망할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능선길을 걸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방 속에서 인환이 분유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맸다. 그때 느닷없이 강풍이 불어오며 아래에서 물이 빠르게 차오르던 해일에서 큰 너울성 파도가 일어났다. 제덕은 삽시간에 치솟아 오른 거대 너울의 잔인한 아가리 속에서 인환이 머리를 모자로 덮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거대한 너울 파도는 능선을 걷고 있는 생존자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제덕은 파도에 밀려 산등성이 아래로 쓸려가다가 나무를 붙든 채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 손은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은 아기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나는 아빠 가슴팍에 매달린 채 우렁찬 폭풍 우 소리와 함께 힘차게 울어댔다. 등에 매달려 있던 등산 가방만이 물결에 휩쓸려 가고 없었다. 한참 몰아치던 강력한 비바람이 그치며 미친 듯이 범람하며 산 중턱까지 차오르던 해일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졌다. 제덕은 능선 아래 절벽 중간에 자라나 있는 나무의 굵은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간 다음 손을 뻗어 바위 틈을 잡고 기어 올라갔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멈춘 상태라 다시 없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덕은 한참 울어대는 인환이를 달래며 능선의 소록길을 밟고 힘차게 빠른 걸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그가 몇 발자국 가지 않았을 무렵 소나무 가지에 걸린 등산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전문가의 등산 가방으로 보였다. 지팡이 하나가 옆끈에 묶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 다양한 생존용품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은박담요, 바람막이 점퍼, 스프 파우더, 쌀, 초코바, 과자, 1.5리터 물통, 그리고 후레쉬였다. 그 외에 식료품과 장비, 비상 도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어. 그는 살짝 눈물을 흘리며 잠잠해진 인환이의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인환아, 물과 먹을 게 생겼어. 고개를 돌려보니 인환이는 눈이 말똥말똥해진 상태로 깨어 있었다. 그는 물을 하나 꺼내 인환이에게 먹인 뒤 자신도 목을 조금 축였다. 그리고 어깨에 따로 메고 있는 인환이 분유 가방을 열어보았다. 분유통에는 약간의 분유가 있었고 분유 파우더가 있었다. 그는 분유통을 짜서 직접 먹여본 뒤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기아기에 먹였다. 그 다음 그는 인환이를 앞으로 메고 등산 가방을 등 뒤로 맨 뒤 힘차게 땅을 딛고 일어섰다. 그가 대략 400고지 정도 찍었을 때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평소의 도시가 아닌 거대한 홍수에 잠긴 도시였다.